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오늘 나갈 차례가 등기절차 총론 파트 나갈 차례인데요.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어려워집니다. 처음 오셨죠? 공부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자, 등기사무 게시파트가 나오는데 게시파트의 경우는 크게 오른쪽 보니까 신청 나와 있고 원칙 예외 박스 나눠진 게 있을 겁니다. 등기사무 게시의 원칙은 게시는 원칙이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관공서 촉탁 등을 원칙으로 인정을 하고 예외 규정은 등기관의 직권 등기가 있고 법원 명령의 등기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중요한데 신청이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왼쪽에 넓은 공간에다 좀 써놓으세요. 넓은 공간 있죠? 왼쪽 페이지 써놓으시는데 신청할 때는 이제 등기법상 신청 의무 규정이 있고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응용하니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의 경우는 신청할 의무가 정해진 것이 있고 반대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 둘로 세분하는데 등기법의 경우는 이제 표제부 등기일 경우, 표제부에 실행할 등기일 경우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의 경우는 갑부에 실행할 등기에 대해서 의무가 따라오는데 이게 책에 빠져 있으니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 등기법의 경우는 토지가 변경이 생기던 건물의 변경이 생기던 즉 토지나 또는 건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변경 등기 사유가 인정이 된다거나 또는 멸실 등기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이제 등기 종류 배울 때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 하시고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 한다고 배웠고 토지 일부가 멸실하게 되면 변경 등기 합니다. 우리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럼 토지나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고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하게 될 텐데 이런 등기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소유권자가 1개월 내 신청한 의무 규정이고 1개월로 위반을 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만 부과시키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소유자에게는 의무가 따라와요. 몇 개월 내 신청하실 것? 1개월 내 신청 의무가 발생하게 돼 있고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등기법은 지금처럼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지 갑분하고 신청 의무가 없다 보니까 별도로 특별조치법을 정해서 갑구열 등기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요게 내용이 될 텐데 이전 등기의 경우는 소유권의 경우는 이전 등기하고 또 하나 보존 등기의 경우 신청 의무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 의무할 때 그 기산점을 외우셔야 돼요. 이전 등기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이때 계약을 둘로 세분해서 계약은 쌍모계약도 있고 또 하나가 편모계약 정해지는데 쌍모계약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이고 편모계약은 증여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60일의 기산점이 언제냐예요. 기산점 1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언제라고요? 1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이행 완료일의 개념은 잔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좀 무거워요. 일단 과태료 묶어드릴게요,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0일의 기산점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하는 것이 이게 또 의무 규정입니다. 쌍모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고 이행이 완료한 날, 편모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참 잘 내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등기의 경우는 원칙 예외 나눠서 원칙은 등기법이든 특별조치법이든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 건물을 지은 경우 내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따르는 것이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때는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이때 60일 내 등기할 때 여기도 기산점 외우셔야 됩니다. 둘로 나눠서 하나는 대장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대장이 없는 경우 세 번 하는데,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장부의 순서가 대장이 먼저인가요? 등기가 먼저인가요? 선대장, 후 등기순이죠. 대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모조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대장이 없는 경우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장 만들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나중에 대장을 만들게 되면은 등기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때는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나가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여기도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언제부터 60일이고, 계약 체결일이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조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요 네 개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을 거의 뭐 외외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원인이 돼서 이전 등기할 때는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래요? 이행 완료일. 현무계약은 효력 발생이 자꾸 나와야 돼, 입에서. 그래야지 이게 외워지지. 그냥 중요한 건 알지만 그냥 써놓고 넘어가면 내게 안 됩니다. 떠들어봐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쌍무계약은 언제래요? 이행 완료일. 현무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의 원칙이 신청 의무가 없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버린 경우, 여러분이 건물을 지은 경우는 보존등기해야 되죠.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하건 말건 소유자 마음인데, 단 이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버린 경우만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때는 원칙은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60일 잡아주는데,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등기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게 의무규정이에요. 요 네 개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60일 내 안 하게 되면 처벌 따라옵니다. 처벌이 좀 무거운데,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몇 프로인가요? 취득세 일반 세율 법에 나온 것이 4%죠? 그럼 취득세가 4%에서 빼기 2% 해준 다음에 곱하기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렵게. 4%가 된 이유는, 요거는 옛날에 취득세 파트가 있었고 등록세가 따로 있을 당시에 취득세가 2%, 등록세 2%였었어요. 따로따로 있을 당시에는 등록세 곱하기 5배였었는데 합쳐버려 4%가 돼버렸으니까 이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빼줘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제 2%, 4% 빼기 2%, 5배니까 와닿질 않죠. 1억짜리일 경우 2%가 얼마예요? 1억짜리 2%는 200만 원이죠. 곱하기 5하니까 1000만 원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1억짜리 부동산일 경우는. 10억짜리 부동산일 경우는 1억 원 이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만만 원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5배 이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한 과태료예요. 요걸 이제 의무부가 시키다 보니까 과태료가 따라 붙어 있는 건데, 시험을 내게 될 작년에도 이걸 냈습니다. 이거 내고 들어왔으니 이거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서 문제 풀어야 뒤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른쪽에 박스에서 촉탁이 한다는 등기란 말 나오는데, 촉탁이 한 등기는 대부분 관공서나 법원이 한 등기입니다. 다 외울 건 아니고요. 1번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세금 체납이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관공서 입장에서 촉탁할 것이며,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하고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 등기 말소란 말 나오는데, 자, 공매나 경매 같은 놈입니다. 털어버리자고요. 1순위의 요 집에 대해서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을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경매 어디다 신청하나요? 경매는 법원에 신청하겠죠? 법원에 경매 신청 들어온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3일 안에 경매를 하겠다고 개시가 떨어집니다. 경매 개시 떨어지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등기소에게 등기를 촉탁을 해서 이 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되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될 것이며,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년의 과정인데,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고 등기가 끝났을 때, 경매 끝났을 때 요 사례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일단 경락인 명의로 등기해 줄 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 해줘야겠네요. 한 건에 등기고, 경매 끝났으니까 경매 개시 등기도 놔둘 필요 없으니까 얘도 말소할 겁니다. 말소 등기 한 건이고, 저당권은 경매로 살아요,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저당권은 경매로 살아요, 죽어요? 소멸하죠? 무조건 소멸해요?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밀어버려. 무조건 소멸입니다. 저당권은 경매도 무조건 소멸이지 살 수가 없어요.
저당은 순위를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얘도 말소등기 한 건 낼 것이고, 그럼 1순위가 소멸했다는 얘기는 2순위도 당연히 소멸하겠네요. 그럼 얘도 소멸했으니까 말소등기 한 건입니다. 몇 건의 등기예요 지금? 4건이죠? 4건의 등기를 법원이 일괄로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말은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촉탁이다 보니까 공매나 경매에 경락연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촉탁. 이 두 가지는 경매로 살았어요,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경락연이 인수하는 거 아니네요. 경락연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되는 요 기입 등기 말소할 때도 촉탁이다 보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경매란 말만 나오게 되면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쉽게 넘어갈 부분입니다. 경락연명이 이전 등기도 촉탁이 될 것이고 경매로 소멸한 등기 말소도 촉탁일 테니까 다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여기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나가는 거지. 여기. 자,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2번, 3번은 뭘로 이해하셔라. 경매나 공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아까 체납 처분을 통해 들어온 압류 등기. 세금 냈답니다. 압류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소할 때도 당연히 촉탁으로 말소가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이 전부 다 촉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의 경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7번의 경우에 토지 수용에 있어서 수용은 원칙이 단독 시청할 등기가 원칙이지만 수용권자가 관공서의 경우는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 될 텐데 촉탁은 대부분 시험에 내게 되면 이거 내고 들어옵니다.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만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큰 틀은 잡아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신청지 이외에서 밑에 당사자 신청 박스는 안 보셔도 되고 다 배울 테니까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직권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직권등기 가기 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 2개, 4개. 아시겠죠? 이전 등기할 때 기계약일 때 쌍모계약은 언제부터 60일? 이행 완료일. 편모계약은 효력 발생일. 보조등기하더라. 대장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니까 4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갈 때 대화가 되지. 안 외웠다가는 그때 외워야 돼요. 뭐 지금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금방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좀 참고 좀 해놓고 들어본 경우 나면 나중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직권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직권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나온 직권, 소유권, 보조등기하고 중간에 낀 기회는 말소등기고 2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뒤에 배울 것들은 다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직권등기에서 1번하고 4번 그 2개가 중요합니다. 1번에 나온 직권 보조등기인데 직권등기의 경우는 첫 번째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하는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가진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해달라고 촉탁이 들어왔다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다거나 또는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이 4개 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있는 경우는 문제는 등기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죠? 미등기에 바로 가압류할 수 없으니까 이런 등기를 할 목적으로 이 등기할 목적으로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로 가비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2순위로 가압류 시행하는 거 이게 절차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미등기에 대해서 외울 것은 요거 4개 외우셔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납세 배울 때 처분자 등기라고 칭하는 것은 앞에 배울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라고 떠들었었는데 이 처분자 등기 안에 압류란 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압류란 말은 없죠. 압류가 빠져 있는 이유는 압류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는 직권등기 사유가 아닙니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가 보자고요.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해서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갑이 소유한 미등기 주택을 세금 체납으로 압류할 겁니다.
압류할 당시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기를 이 미등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단 미등기니까 가격 보존등기해야 되죠. 간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세무서장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한 다음에 대위해 준 다음에 그 이후에 압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직권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사유예요? 대위 등기 사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에 제가 세무서장일 경우는 여러분이 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제가 대위 신청해 주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대위해 주고서 등기를 만드는 다음에 압류하다 보니까 요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건 어디 나온 내용이냐? 국세징수법이다 보니까 등기법령이 아니어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어쨌든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압류란 말은 들어와 있더라 안 들어와 있더라? 안 들어와 있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서 참 잘 나오고 작년 문제에도 한 지문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한 지문 나오기를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축탁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너무 정신이 지금 딴 데 갔다 왔죠? 리바이벌 안 해 기분 나빠서. 자, 맞는 말 틀린 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축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어요?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봐요. 안 보면 시집 보내버릴 거야 아주.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축탁이 들어온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맞으셨잖아요. 이게 작년에 기출문이 딱 나온 지문이다 보니까 거의 매회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이에요. 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변경 등기의 경우는 밑에 세 개가 따라 나와 있지만 세 개라 볼 필요 없고 세 번째 거 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 변경, 주소 증명 서면 첨부 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례 보면 이해할 겁니다. 옛날에 배운 내용이니까.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취득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계동이다 보니까 이제 등기부상도 등기할 당시에 상계동으로 등기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 이 집을 갑이 을에게 전세 주게 되면 세입자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갑은 지표주 이사 가야겠네요.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사 가고 중계동에서 하계동으로 이사 가게 되면 세준집 벼주 이사 갈 때 집주인이 등기부상 주소 바꿀까요? 여러분들 집 세주게 되면 등기부 주소 바꿔요? 안 바꾸죠? 뭐만 옮겨놔요? 주소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주소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주소를 일로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주소 바꾸는 거 등기 신청할 의무. 있다 없다. 아씨 오늘 나만 자꾸 쳐다봐 기분 나쁘게 자.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까 의무가 있는 것은 표지부 등기일 때는 1개월내 신청하시고 소유권 등기일 때는 60일 내가라.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신청 의무는. 그럼 주소 밖에는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신청 안 하고 그냥 살고 가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전세 준 집을 갑이 병하고 다시 매매 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도인의 주소가 지금 상계동, 하계동 일치하지 않죠? 등기가 안 넘어갑니다. 마지막 주소를 맞춰놔야 돼요.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계동이죠. 하계동으로 주소를 맞춰놔야지만 등기가 넘어가는데 이 주소 맞추는 것은 이전 등기 요거만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줍니다. 직권으로 바꿔주는데 위에 주소지가 어디예요? 상계동이죠. 중계동 거쳐서 바꿔야 될까? 한 방에 바꿔버릴까? 한 방에 바꿔버립니다. 그럼 중간 주소지는 전부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주소 바꿔주는 건 어떤 등기할 때 바꿔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른 건 대상이 아니고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주소 바꿔주므로 이게 대상이에요. 꼭 시험 지문상에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란 말 튀어나오게 되면 그 지문은 틀린 말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들어본 경우는 나세요? 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등기 신청할 때에는 매도인에게 실무상 요청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초본 가져오라 그래요. 매도인한테는. 초본을 가져와야지만 주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인한테 실제로 등기하게 되면 법무사들이 매도인번은 주민등록 초본 떼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초본을 떼어야지 주소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매수인의 경우는 마지막 주소만 확인하면 되니까 매수인의 경우는 주명 등본 띄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등기 집하실 때 법무사가 어떤 거 가져오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그 뜻이고 세 번째 칸에 나온 것은 등기관의 과오로 착오나 유루가 있는 경우 이제 경정등기인데 경정등기의 경우 어떻게 경정하는가의 차이점은 누구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했냐의 차이점입니다. 신청인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인의 과오는 당연히 신청하게 되어 있고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직권 경정하는 것이 차이니까 지금 직권 등기라는 건 누구의 과오다?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경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뒤에 배울 것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관할을 받는 기하고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함으로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세 번째가 지상권, 전세권 말소 시 그 지상권, 전세권의 목적으로 전환권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의미합니다. 한번 그려보자고요. 1순위에 전세권 등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전세권자분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의 경우는 등기가 떨어질 때 소유권을 잡았어요? 전세권을 잡았어요? 전세권 잡았죠? 그럼 주등기가 아니라 보기등기겠네요. 1회 보기 1호로 이제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이 저당권의 경우는 보기등기고 얘는 주등기예요. 그럼 주등기, 무기등기 관계라는 것은 주와 종이 만들어집니다. 주종이. 그럼 주인이 유배가 하면 종놈 따라가요? 집에서 다리 뻗고 자요? 따라가야죠? 종놈이 곤장 맞으면 주인도 같이 맞아요? 바가지로 물 뿌려요? 아니, 종놈이 잘못해 곤장 맞으면 주인은 같이 맞느냐? 옆에서 바가지로 물 뿌리느냐요? 참 나쁜 주인이다, 그죠? 물 벌기가 아프니까 이제 물 뿌리고 앉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죽으면 얘도 죽는 겁니다. 그럼 얘가 죽었다고 얘까지 죽는 것은, 아니, 그거만 응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세권 등기가 기가 만기로 해서 소멸해서 얘를 말소하게 되면, 말소를 신청했을 경우에, 부기 등기인 종을 줄 따라가니까 등기관이 직권말소해버립니다. 얘는 직권말소 하는데,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도 못 받고 말소당하면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기 때문에 전세권 말소 시에는 이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가야지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세권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고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 등기든 다 직권 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16개 시험 나올 당시 뭐라고 나왔느냐? 주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보기등기도 별도 신청을 통하여 말소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주등기가 죽으면 보기등기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니까 또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기등기 어떻게 말소한대요? 직권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인데 중간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유역지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등기란 말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이달 말쯤 배워야 될 거예요. 수용이 있게 되면 수용되는 토지상에 지역권하고 수용 전에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뒤에 배워야 되니까 그냥 수용 시에 직권 말소하는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는 장기간 방치된 전환권 등기의 말소란 말 나오는데 자, 장기간의 기준은 1980년 12월 31일입니다. 책이 없지만 가볍게 옆에 써놓으시길 바래요. 또 날짜상으로 1980년 12월 31일 이 전에 들어온 등기로서 2006년도 6월 1일로부터 90일 안에 권리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말소한다 해서 등기법 부칙에 7개가 따라 붙어 있는데 7가지 등기는 저당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질권 등기가 있고 압류 등기가 있고 가압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며 그 다음에 파산 등기가 있고 경매까지 해서 7가지 등기는 90일 내 권리신고가 없을 때는 직권말소한 데에서 부칙에 따라 붙은 적이 있는데 시험이 2번 냈습니다.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경매까지 해서 7가지 등기가 대상이 될 텐데 얘네가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 등기 실행한 이유는? 실행한 이유는 자기 채권 보존 수단이에요. 자기 채권을 보존하려고. 아닌가요? 맞죠? 채권을 보존하려고 들어왔는데 일반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10년이죠.
그럼 80년이라니 몇 년 전 얘기예요? 35년 전 얘기죠? 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아, 그러면 얘가 언니네. 자, 그럼 얘는 35년 전 얘기라는 채권이 소멸했을 것이다, 시효로. 아니면 살했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 신고해라. 안 하게 되면 직권말소한다라고서 부칙에 따라 나오다 보니 2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안에 지상권 있어요? 없죠? 지역권 있어요? 전세권, 임차권, 또는 가등기. 없으니까 가등기가 제외되다 이 뜻이에요. 7가지만 알면은 뭐가 제외된 거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 안에 없는 거 잡아내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떠들어나 보자고요. 저당권, 제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경매까지. 옛날에 예고등기까지 있었지만 예고등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없애버리고 7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 장기가 많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7번째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환매특약 등기란 말소가 나오는데,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안에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 살았을까 죽었을까?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 살아요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자, 죽죠. 권리는 행사하면 그거로 죽는 겁니다. 리필이 안 돼요. 아, 부끄러워하기는 우리 사이에. 자, 환매권의 행사하면 그걸로 소멸하는 겁니다. 또 환매권도 형성권이고 취소권도 형성권이에요. 민법공부할 취소권 소멸 사유 중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취소권의 행사, 그걸 소멸하듯이 환매권 행사하면 죽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환매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다시 사갔다 안 사갔다? 사갔다죠? 사갔다는 얘기 또 무슨 등기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환매권자가 이전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등기권의 신청을 딱 받았을 때 보니까 어쭈구리 환매권자가 다시 사갔네. 환매권 행사 했네요. 그럼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걸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직권말소 해버리는 거예요. 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직권말소할 부분인데, 뒤에 다시 배우게 될 부분이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마지막 주 수업 나가고 나서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와서 이게 이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아하, 배운 기억 납니다. 그래서 알게 되니까 한 달만 참으세요. 다시 한번 왔다 갈 테니까. 약속? 지장? 복사? 동공인식? 자, 그러니까 내가 6월 말에 한번 왔다 갈 테니까 그때 참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말소회복 등기 따라보는데, 말소회복 등기 직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회복 등기 직권의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복 등기 신청할 때 모양새가 되는 것은 어떻게 등기를 말소했느냐가 회복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동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등기는 회복 등기할 때도 공동이에요. 단독 말소하는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 말소 회복 등기도 직권, 촉탁은 촉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소 회복하느냐 기준은 어떻게 말소했냐 기준되니까 그건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구분 건물의 경우는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 내려와서 지역권 등기인데, 지역권의 경우는 토지가 2개가 나옵니다. 유역지하고 또 하나가 승역지. 하나는 신청하는 것, 하나는 직권 등기예요. 지역권은 어떤 권리에 어떤 토지의 지하 물권일까? 유역지의 지하 물권일까? 승역지의 지하 물권일까? 예? 지역권은 분명히 지하 물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요? 지역권 지하 물권인 거 맞아요? 아니, 물어보는데 왜 대답들을 못해? 지역권 지하 물권 맞아요? 네. 맞죠? 지하 물권 안에는 2개가 있잖아요. 담보 물권하고 용역 물권. 그럼 지역권 용역 물권이니까 당연히 지하 물권이잖아.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해가죠? 그럼 어떤 땅의 지하 물권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답은 나와요. 지역권은 유역지는 편역을 받죠. 편역을 받는 만큼 승역자 편역을 제공하면서 제한이 따라오니까 내 땅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 길러줬으니까. 그럼 제한 당하는 건 승역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역권 등기 신청은 승역지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가 끝나게 되면 유역지는 직권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권임을 요하는 땅은 직권임을 효진씨 직권임을 요하는 땅은 유역지. 오케이. 승역지는 시옷이 있어요? 승역지는 시옷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글씨도 몰라 이제는. 승역지는 시옷 쓰잖아요. 그럼 승역지 시옷이니까 신청한다는 얘기 이렇게.
그렇게도 묶어놓으세요. 어차피 안 되면은. 승역시는 어떻게 하시고? 신청하는 것. 유역지는 직권임을 요하는 땅이 유역지예요. 그렇게도 외우고 들어가셔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안 되면 편법으로 가야지, 야매로. 자, 어디다 신청하실 것? 유역지 아니라니까 일로 와. 뻑차. 승역시 직권일 때가 유역지예요. 그 다음에 추가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자 입장에서 자기 채권을 담보 잡히고 이제 돈 빌려 채권 부동산 담보 잡았는데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시기를 저당권자 구제영업 중에서 담보물이 손상, 감소, 멸실이 따라오게 되면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더라. 여러분 땅이 2억짜리 땅에다가 제가 1억 5천 빌려주고서 담보를 잡았었는데 땅값이 IMF 당시에 딱 반토막 나버렸죠. 1억 5천 빌려줬는데 땅값이 이제 1억밖에 안 나가요. 담보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저당권자인 제 입장에 담보물 더 메꾸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땅을 또 메꾸게 되면 담보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같이 잡혔죠? 이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하는 거 직권등기예요. 그 추가 담보라는 게 그 뜻인데 크게 시험에 잘 내는 건 아니니까 내게 되면 보존등기하고 말소 위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명령인데 명령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이제 저 이의신청할 때 문제 한 번 나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일로 와서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하게 되면 이제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어디 하시라고요?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사무는 정지가 안 되고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청인, 제가 등기관인데 등기 신청을 했더니만은 등기관 이등기 못한다고 각하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등기 각하당할 이유가 없는데 각하래요, 이유 없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요거를 이제 이의신청 들어온 겁니다. 법원에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이등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등기 사무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등기를 하겠다고 결정 떨어질 때까지 다른 자 등기를 먼저 신청해버리게 되면 순위가 여러분 뒤로 밀려버려요. 그걸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의 신청을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 신청인 명의로 밑에 3번, 4번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명령한 등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닐 때나 관할에 받는 기는 말소해라, 말소 명령도 있고 등기할사항 기록해라 명령하는데 법조문상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단 명령을 하기 명령하는데 언제 명령한대요? 이의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후에 전에 명령하는 겁니다. 전에 이의 신청인 명의로 가등을 명령한다거나 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기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해서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명령한 등기인데 그 뒤에 가시면 또 배울 겁니다. 이따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의 신청 중간에 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청하는 모양새인데 중요한 것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안 보고서 신청할 때 의무 규정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제부 등기 몇 개월에 신청하셔라 아까? 큰 틀을 잡으세요. 표제부 등기는 1개월, 소유권 등기는 60일, 계약이 원인이 돼서 이전 등기할 때는 쌍무계약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기억나세요? 보조등기는 대장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대장 만들어진 경우는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잡아놓고 4개 외워놓고서 계속 문제를 내니까 그거 잡아놓으셔야지 문제 풀지. 그거 몰랐다가는 나중에 골탕 먹어요. 그걸 왜 잘 낼까? 왜 신청 의무기간은 잘 낼까? 내는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매매이건 증여이건 다 중개를 해서 잔금 치른 다음에 의뢰인들이 우리 등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중개업자 하는 말, 아씨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 26회 땄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잘 물어보다 보니까 실무상에서 거의 많이 써먹습니다. 나중에 26회라 그러시려고? 자, 반드시 외우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독신청등기란 말이 나오는, 단독신청등기라는 것은 원칙이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거나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단독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씩 보고 풀어드릴게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당연히 단독신청할 등기이고, 그 다음에 상속등기도 단독신청할 등기이며, 수용도 등기 신청은 단독입니다. 원칙이. 여기까지 아직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판결인데, 판결 등기는 이행 판결 써 있고 형성 판결 써 있고 아무런 말이 없죠. 이걸 잘근잘근 나도 풀어야 돼요. 또 왼쪽에 보시면 공간, 넓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판결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판결뿐만이 아니라 조소까지 단독 신청을 인정해 줍니다. 판결받으면 판결하고 조소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판결 조소가 아닌 것들은 단독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법원 앞에 가시면 창문 유리창에 공증 써붙인 거 본 적 있어요? 공증이 다른 말로 공정증서, 줄임말이 공증인데 공정증서, 공증받은 게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요? 이건 안 됩니다. 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가집행 선고받은 경우, 가집행 선고를 받은 경우 단독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신청하는 것은 뭐하고 뭐만? 판결하고 조소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는데, 그럼 판결의 경우는 어떤 판결이냐? 원칙은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기를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행 판결을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원칙은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단독 신청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인데, 어쩌다 보니까 형성 판결 딱 하나가 또 존재하다는 점이에요.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하나가 있는데 이 딱 하나가 바로 뭐냐? 시험에 나오는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시험에 하나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판결이 형성인지 이행인지 물어보게 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닌 것들은 다 이행 판결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행 판결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받은 경우, 뭐 말소 판결 받은 경우 다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형성 판결이다. 공유물 분할이 요 말만 들어가면 형성 판결인데, 이행 판결 받은 자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패소한 자가 있겠죠. 형성 판결의 경우도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을 경우에 등기할 자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행 판결 받은 자의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 등기 신청할 자격이 인정하는데 패소한 사람 등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성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둘 다 가능하게 해서 여기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 19회 시험, 24회 시험 두 번 나온 거예요. 여기서만.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신청하실 것? 자꾸 외쳐야 됩니다. 승소한 자만 신청해라. 형성 판결은 승소한 자와 패소한 자 둘 다 가능한데 사례를 끄집어내야겠죠?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행 판결 사례는 반드시 세분하시고 본인이 좀 응용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본인이 응용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행 판결의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입장일까 권리자 입장일까? 의무자가 되겠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등기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매매 대금을 다 지불했더니만은 돈 다 받은 매도인 갑이 돈 받고 등기를 넘겨주질 않아요. 돈 받고 등기 안 넘겨주는 매도인은 요거 착한 니은 나쁜 니은? 나쁜 니은이죠? 남자 아니에요. 놈이라 그러지 마요. 여자. 나쁜 여자죠? 그럼 등기 혼자 할 수 없겠네요. 등기 안 넘겨주니까 권리자 스스로가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이 갈 등기인데 갑이 등기 안 해주게 되면 을이 소송을 통해 혼자 갈 수도 있다 이 뜻이고, 여기는 거꾸로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도 돈 다 주고 권리자인 을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가게 되면 을이 혼자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의무자 쪽에서 등기를 가져가라고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가져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예요. 질질이 없겠네요. 소송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게 이게 판결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든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하든 둘 다 어떤 내용의 등기인가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얘가 안 넘겨주니까 달라고 제기한 것이고 안 가져가니까 넘겨주려고 제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죠? 요 사례에서 등기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매매가 원인일까? 판결이 원인일까? 원길은 매매죠? 을에게 등기할 건 매매 계약 때 발생한 건 판결 때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원인은 뭐라고요? 매매예요.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콩나물은 잘 자라고 있는데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판결의 원인, 매매 원인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내 이 말도 안 해. 판결 걸었는데 옆에서 매매 그러니까 판매 그래놓고서 자. 어쨌든 간에 원인은 뭐다? 매매. 그럼 원인이 매매일 경우에
그럼 이제 원인 날짜는 언제가 될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인 일자는 매매 계획 일자가 되겠죠. 요걸 등기하고 등기하는 게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인이 매매라는 얘기는 등기해야 주인 바뀔까? 등기 안 해도 주인 바뀔까? 등기해야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배울 때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 원인이 지금처럼 매매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 배울 때 뒤에 가서 제가 다음 주에 형성 판결 설명드릴 때 좀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이로 밀어놨던 거예요. 이 판결은 원인이 매매이고 매매라는 얘기 둘이 갈 등기인데 상대방이 서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혼자 가려고 받은 판결, 이 판결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이행 판결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또 풀 것이 그러면 원인이 매매고 날짜가 계약일 나와 있으면 좋아요. 판결문에 나오면 그대로 적고 등기하면 좋은데 문제는 판결문 안에 원인도 안 나와 있고 날짜가 안 나온 경우에 이때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물어본 게 문제예요. 원인이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이때는 원인을 확정 판결로 적게 돼 있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 것이 날짜입니다. 언제 적으라고요? 판결 선고일이에요. 다시 언제? 판결 선고일인데 21회 기출문제에서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문상에 원인과 날짜가 없는 경우에 원인 확정 판결로 기재하고 날짜는 판결 송달일을 기재한다. 송달일자가 아니라 띵 언제예요? 선고일자네. 그렇게 나왔던 기출문제가 되면 여기까지 세분하셔야 됩니다. 판결 선고일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승소한 권리자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할 수 있겠죠? 사실 승소한 권리자의 반대말은 패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권리자 반대말 패소한 의무자. 이해하죠? 그럼 얘가 등기 안 해줘서 소송까지 왔는데 지니까 등기해주겠다.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요. 해줄 마음 있으면 진작 해주지. 지니까 해준단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의식이 위반했기 때문에 등기 허용하지 않아서 누구만 하셔라. 승소한 자만의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판결받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 동안 주느냐? 10년을 줍니다. 10년 내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10년 내 등기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10년이 한참 지나서 등기하러 왔습니다. 경고한 후에 판결문 날짜를 보니까 오늘해가 2015년이죠. 2002년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13년 지난 거. 이걸 갖고 돌아와 등기하겠다고 왔어요. 이 등기 해줘야 될까? 각하해야 될까? 해줘야 됩니다. 등기 실행해 각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일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므로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요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이 사례는 이거는 그냥 외우면 머리 쥐나니까 본인이 그림 한번 따져보셔야 돼. 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얘가 등기 안 넘겨주더라. 가져와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얘가 누가 되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얘가 안 가지고 가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두 개를 따져보면서 본인이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이제 요 내용 파괴될 뿐이고. 근데 이건 참 중요해서 여기서만 나오고 안 나오면 좋은데 뒤에 또 나와요. 나중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할 때 이 말 나왔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반드시 세분 좀 하셔야 되고요. 이제 공인물 분할 판결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만. 만약에 하나의 필지에 있다 가정을 하고 5번 토지인데 소유자가 A, B 둘이서 공유입니다. 공유인데 공유자 중 1인인 B가 A에게 우리 공유물 그만 쪼갭시다라고 해서 분할 청구가 들어가요. 분할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청구받은 A 입장에서는 분할을 반드시 해줘야 될까? 분할을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자,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의무가 따라온 형성권이에요. 거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분할합시다. 분할해줘야 돼요. 그럼 협의해서 분할할 내용이 있는데 얘가 지금 분할하지 말고 거부합니다. 지금 B는 분할하자. A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어요. 그럼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분할 청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B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송 제기한 경우 B가 원고다 피고다? 원고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 A는 피고예요. 원고의 주장은 분할을 합시다. 피고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를 5번 땅을 둘로 쪼개서 5와 5의 1로 나눈 다음에 5번은 A가 갖고 5의 1은 B가 가지고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분할 판결 나왔더니 누가 이긴 거예요? 원고가 이긴 거죠? 그럼 승소한 원고 자기 땅 있나요? 등기 신청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비록 A는 패했지만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럼 패했다 할지라도 자기 땅은 인정되니까 등기 신청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 받게 되면 소유권이 각 따로 인정되면 등기 신청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누구만 신청할 수 있고 승소한 자만, 형성 판결은 둘 다 가능한데 요건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딱 나오고 끝나다 보니까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둘 다 가능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이행 판결 앞으로 두 번 더 나오니까 이거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판결이 중요한 판결은 지금 우리 요약지목 제목밖에 안 나와 있죠. 여기까지 세분해서 좀 듣고 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 파트에서는 먼저 부동산 변경 등기이던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이던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이던 전부 다 단독 시정할 등기인데 변경은 딱 하나 공동이에요. 변경 등기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 변경 등기 종류는 나중에 배우게 되면 종류가 몇 개가 있더라. 이렇게 보여도 헷갈려. 자, 변경 등기 5개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빨리. 뭐라고요? 변경 등기 5개가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권리 변경 5개가 정해지는데 5개 다 외울래요? 하나를 외우실래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변경만 공동이에요. 뭐라고요? 권리 변경 하나만 공동이고 나머지 뭔 변경인지 모르고 다 단독이에요. 뭐만 공동이더라? 권리 변경만.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대지권 변경 단독,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다 단독이에요.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변경 하나만 공동이다 보니까 하나 외우는 게 편하지 4개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가 날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뒤에 배울 테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말소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 행방 불명, 지금은 소재 불명 그러는데 소재가 불명된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말소할 때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자 행방 불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 말소할 때 옛날에 특례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삭제돼서 인정 안 하는데 뭔 말인가 보자고요. 절차가 행방 불명된 경우에 지금 소재 불명 그러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자가 있고 1순위로 A라는 자가 전세권 등기하고 살고 있는데 어제부로 6월 8일부로 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기간이 요때까지 만기래요. 그럼 기간 만기로 소멸됐네요. 소멸됐는데 A가 나이가 40대가 넘었어요. 40대 넘었다는 얘기는 40 넘어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나이 40 넘어가면 제일 무서운 게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는 집을 마누라가 안 가르쳐 줘가지고서 A가 이사 집에 붙어 있더라 떨어져 있더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등기하러 갔다 온 사람 샷다운하게 되면 폐기물이야 폐기물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가져가니까 딱 붙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집주인 갑이 어이 A 등기하러 말소하러 가자. 안 간대요. 가자. 안 간대요. 왜? 나 어디로 이사 가는지 모른대요. 그럼 데려갈 수 없겠죠. 이런 A를 위해서 옛날에 했던 제도가 A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는 옛날 전세 계약서 있었나요? 계약서하고 전세금 돌려준 영수증이 있겠죠? 반환증서. 그럼 전세금 돌려준 영수증이 두 가지를 첨부를 하게 되면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사가는 세 입장에는 보내버리고 비용 받으면 혼자 말소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편리를 봐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악용을 하더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집이 3억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세금이 지금 95%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근데 2억만 잡자고요. A가 2억의 전세권 살고 있었는데 6월 8일까지 기간이 만기가 됐습니다. 근데 나가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집주인 나가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 건물 전세의 경우는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하에 전세권 설정한 것을 본다. 기억나세요? 법정 갱신된 겁니다. 갱신되고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만기가 됐죠? 근데 문제는 기간 만기지만 갱신돼서 지금 누가 살고 있더라 계속? A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기간 만기가 됐으니까 계약서 있는 거에다가 영수증 위조해가지고서 단독으로 얘를 싹 말소해버려요. A도 모르게. 말소가 등기부 깨끗하네요. 다시 이 순위로 B에게 2억을 받고 전세를 또 넣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사를 딱 왔더니만은 얘가 오이씨 된장마늘 누가 지금 집 살고 있어요 지금? 애가 살고 있잖아요. 너 누군데 그러니까 나 전세권자래요. 내가 전세권자인데 내가 전세권자 싸워요. 분명히 누가 다칠 거예요 아마. 누가 다칠까? A가 다칠까? B가 다칠까? B가 다칩니다.
왜? 불법 말소한 것은 회복등기해버리게 되면 전세권 두 개가 될 수 없어. 얘가 죽어요. 이렇게 피해볼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서 삭제시켜버립니다. 이제는 2012년부로 없어져. 이제 이게 안 돼요. 그럴 경우 모르고 이게 있는 줄 알고, 잘 보세요. 여기 요즘 살아있는 줄 알고 갑입으로 그냥 이사 보냈다고 치자고. 그냥 이사 보냈을 경우는 나중에 이 계약서랑 반환증서 가지고 등기하러 왔더니 이제 이게 안 된대요. 큰일 났죠? 그럼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소재가 불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불명된 경우에는 일단 찾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공시 최고가 들어갑니다. 일간신문 등에 알려요. 법원 게시판 돌아오라고. 3개월 이상을 공시 최고를 한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돌아오게 되면 둘이 하면 좋은데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이 기간 경고한 후에 전세권을 제거시키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중에 재권 판결까지 받아야지만 단독 시정하는 것이 이게 소재 불명이에요. 이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가 불명된 경우는 일단 찾아야 돼요. 공시처고 들어간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라? 판결 받아야지 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의 무슨 판결? 재권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판결까지 받아야지만 단독 시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등기란 말 나오는데 혼동이란 것은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전세권 살았어요? 죽었어요? 소멸됐죠? 어떻게 말소할까? 지금 뭘 배우는데 직권말소란 말이 나와요, 지금. 자, 지금 단독 시청 배우고 있는데 직권말소가 왜 나와요? 자, 내가 가는데 알고 배우자고. 자, 혼동을 소멸된 경우는 다 단독 시청이에요. 퐁당퐁당 빠지 지금처럼 빠져요.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 당연히 소멸하니까 직권말소하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혼동은 단독 시청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 단독이 가능한데 가등기 말소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지만 이외적으로 가등기 명인 스스로가 나 가등기 안 가질래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가등기상 권리자 이해한 개인도 나 가등기 말소하겠다고 해서 승낙받아서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해한 개인이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딱 하나가 바로 가등기예요. 가등기 외에는 다른 등기는 이해한 개인이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한 권리가 어떤 데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란 말이 나오는데 지상권 배울 때 존속기간은 최장, 최단 어떤 거죠? 지상권은 최단기간이죠. 최단만 제한하다 보니까 아휴 이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워. 자 거기다 끝나간 좀 참으세요 이제. 자 최단만 제한하다 보니 최장은 제한이 없어서 존속기간 정할 때 지상권자가 사망할 때까지라고 기간 정해도 무방해요. 언제까지요? 지상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간 중에도 지상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하나요? 사망할 때까지 정해준다 그랬으니까 사망하면 소멸하겠죠? 근데 사망했을 증명할 서류만 가져가게 되면 지상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규약 멸실 등기도 당연히 소유권의 단독 시청할 등기이고 규약상 공유부분은 아파트 관리실이에요. 관리실의 경우 취득할 때 입주민 단독 시청할 것이며 말소 단독 시청할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경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가등기는 원칙 공동이 원칙이지만 가등기 의무대 승낙서가 첨부됐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시청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 이뭔 말인가? 제가 합격하시면 제 집을 증여하겠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야 돼, 이거는. 자, 가등기 요청하시겠네요. 해달라고. 같이 가시죠. 손잡고 가는 게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 들었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서류 요구했어요. 협조했나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김수미가. 김수미라는 사람이 부를 때 젠틀맨이다. 아, 이 대화가 안 되네, 이거. 자, 젠틀맨이죠? 자, 어쨌든 간에 승낙서 좋습니다. 반대로. 그 드라마 안 봤어요? 네. 아, 어쨌든 젠틀맨이죠. 자, 반대로 이제 가등기 하기로 계약서까지 썼는데 가등기 안 해줘요. 뭐 가등기 해주세요. 바쁩니다. 승낙서 요구해달래요. 아, 글씨 모른대요. 이거 가등기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 생양아치죠? 아닌가? 그럴 경우 가등기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느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나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데 의무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
혼자 가등기하라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 발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법원으로 힘을 얻어서 가등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참 잘 나오는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게 참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제목이 뭐예요? 단독 시청할 등기다 보니까 단독 시청할 등기 촉탁 등기가 아니에요. 그 21회, 22회, 23회 연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시청할 등기가 되므로 주의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독도 마찬가지로 외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외워지니까 뒤에 배우면 다 알게 됩니다. 앞으로 한 서너 번은 더 들어요. 최소한. 힘내세요. 화이팅. 등기법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머리 싸매고 막 버리시면 나중에 얘가 부메랑이 되고 와요. 등기법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공부하기 전까지는 대화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점수 나오고 꿈도 꾸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딱 들었을 때 3번 반복한 거죠. 이때 알아듣겠다요. 알겠다가 아니라 이제 뭔가 알아들을만 하다 이 말이 딱 생각이 나지 한 서너 달 들어가지고는 점수 죽어도 안 나옵니다. 나오길 바라는 그건 도둑년 심보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 말까지 했습니다. 등기법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서너 달 만에 점수 확 나와서 내가 실력 확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길게 가세요. 어쨌든 간에 힘내시길 바라고 네, 10분 쉬었다가 다시 와도 보도록 하죠.